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공입니다. 비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모든 것이 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이라는 말이 많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공이라는 말을 없다는 말로 이렇게 혼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구조는 항상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니면 없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은 없다가 아닙니다. 공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공을 설명하기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대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현대에서는 공과 같이 이해하기가 쉬운 일 또한 없습니다. 공,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공이기 때문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뭐냐? 무엇이 있다가 아니고 무엇은 조건에 의해서 있답니다. 그럼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것이 어디로 간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것으로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저것으로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물이 공이다. 그러면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물이 공이다. 쉽습니다. 물은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만들어진 분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집니다. 요즘 문명의 전기차, 수소차, 그죠? 수소 발전 전기차들이 요새 환경차지요. 그 수소, 바로 물을 전기분해에 의해서 나옵니다. 물의 인연을 푸니까 물은 사라졌지만은 그 존재 자체가, 물 자체가 어디 간 거 아닙니다. 수소와 산소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 인연 조건을 바꾸면은 이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물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은 이 조건에서 존재하고 다른 조건에서는 물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다르게 요인할 수 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인연을 바탕으로, 인과 연이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이고 공의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집착하는 것, 그것이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 개국 때 보면은 태종은 세종에게 왕권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외척 세력을 전부 다 일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비가 되었다고 참 좋아한 그런 세력들, 그런 집안들이 왕비가 됨으로 인하여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멸문의 화를 입었습니다. 모두 없던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왕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가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편입되어서 어떤 왕가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 태종의 부인, 그 집안들이 왕족과 인연을 맺지 않았다면 멸문의 화를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읊고 있는 인연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대도 아무리 비천하게 보이더라도 거기에 어떤 인연이 작용하는 순간에 완벽하게 새로운 것으로
바뀝니다. 훌륭함으로 바뀝니다. 왕후장상이 씨가 있느냐 이런 말이 있었죠. 역사상 많이 등장했지요. 그렇습니다. 성공하면은 왕이 되는 거고 성공하지 못하면은 바로 역적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수많은 왕조를 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써야 될까요? 그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모든 고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고의 얽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를 얽고 있는 이 인연이 무엇이냐? 이 인연을 풀면은 고는 락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고의 실체가 없고 고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비어있느냐? 고를 이루고 있는 인연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를 풀기 위해서 본래 있었던 고, 실체 없는 고를 즐거움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인식하는 나,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나의 마음 작용이나 나를 이루고 있는 몸이나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연기적으로 찾아봅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의 생각 또한 나의 일어나는 충동 또한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울쑥 일어나는 불쑥 일어나는 데는 항상 원인과 조건들이 지난 원인들의 조건들이 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업입니다. 그래서 나의 번뇌를 일으키는 모든 것 이것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번뇌를 일으키는 모든 장애들을 풀어나갑니다. 이것을 아공이라고 말합니다. 주관적인 나에 대한 모든 잘못된 것을 풀면은 본래 갖추고 있는 이런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은 나만 그럴까요? 존재하는 현상, 남이나 모든 현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상이 고를 일으키는 게 무엇이냐? 내가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존재나 현상들, 법이라고 말하지요. 이 법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인연조합이었듯이 실체가 없었듯이 남이나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대상들, 생각의 대상들 또한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법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법공으로 바라보니 이데올로기 틀로 바라본 세상의 허구가 다 보였습니다. 그것이 초래한 고통들이 보였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생각되어 왔던 관념의 틀, 이 지식의 한계가 보입니다. 그 한계에 갇히면은 새로운 고통이 생깁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내가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법공, 모든 존재와 현상이 실체가 없다. 인연조합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소지장을 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의 장애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의 번뇌, 무명을 일으키는 것을 살펴봐서 풉니다. 번뇌가 일으키는 장애를 풀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대상들, 생각의 대상들을 살펴봐서 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장애를 풀려났습니다. 번뇌장을 벗어나고 소지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로소 이 전체의 있는 그대로가 보입니다. 여기에 어떤 요인을 더하여서 어떻게 쓸 것인가? 무한 창조의 삶.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꾸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어 쓰고 나의 업을 바꾸어 쓰고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어 쓰고 상대방의 업을 바꾸어 씁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을 바라보아서 새로운 인연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공의 바다는 바로 인연의 바다입니다. 인연의 바다이자 바로 공덕의 바다입니다. 공이 말하고 있는 것, 바로 모든 고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임을 할 때 우리는 고에서 벗어납니다. 왜? 모든 고를 락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뀔 수 있는 인연의 바다, 그것이 공입니다. 보인다고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것이 항상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연의 바다에서는 보임과 안 보임이 끝없이 출렁이면서 끝없이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갑니다. 이 아공, 법공, 구공, 삼공의 바다 속에서 어떻게 즐거운 삶, 행복한 삶, 걸림없는 삶, 새로운 삶, 신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바로 공을 쓰는 마음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어제의 업에 이끌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제까지의 지식에 이끌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제까지의 업과 지식을 있는 그대로로 쓰는 삶, 바로 공의 삶입니다. 공은 무한 창조의 세상입니다. 무한 공덕을 열어가는 삶입니다. 나와 남이 이로운 한없는 새로운 삶, 끝없이 새로 태어나는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즐거운, 날마다 기쁜, 날마다 좋은 날의 삶입니다. 빛나는 공의 하루, 공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삼공의 바다의 주인이 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